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포구가 해빙기 대비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합니다. 대전시가 2022년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이어 전남 첫 문화도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계속된 부동산 급등 속에 올해도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2020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광주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6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0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년 연속 큰 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4%대에서 올해는 12.38%로 상승률이 1년 새 2.6배나 올랐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7곳 중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과 광주뿐입니다. 2020년 12월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매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올해 공시지가가 급등했습니다. 광주의 작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9.6%가 넘었어요. 이것은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높게 나온 수치였거든요. 그렇게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공시가 상승률도 비례해서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중위값은 광주 1억 4,400만 원, 전남은 8,7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급등에도 광주 전남 모두 전국 평균인 1억 9,2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고 광주는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 공급된 4차 백신이 곧 폐기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예측과 달리 확진자가 쏟아진 데다 4차 백신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저장고에 유효기간이 임박한 화이자 백신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요양기관들에 제공됐다 최근 다시 반납된 4차 접종용 백신들입니다. 한 달여 동안 광주의 4차 백신 대상자 16,000여 명 중 6,000여 명만 접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4차 백신 물량의 절반 이상이 폐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병청의 예측과 달리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쏟아진 상황. 사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백신 폐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이거 4차 접종은 그런 것 없이 그냥 3차 접종 완료자를 보고 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줘버린 거예요. 질병관리청은 3차 접종 완료자 수를 바탕으로 일정 물량의 백신을 일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접종을 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보도 이후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 내 다른 접종기관으로 전환 배정해 폐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폐기 물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시도별로 집계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겨울철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지는데요. 마포구는 해빙기를 대비해 공사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합니다. 치마 혹은 융기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는 해빙기를 대비해 공사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돌입했습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장에 합동 점검반을 꾸려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동절기 중 공사 구간의 침하 또는 융기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장비 유지 관리 상태 및 소방시설 확인 등도 진행됐습니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위험 요소 제거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입니다. 마포구는 지역 내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습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 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마포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 주택 가격의 경우 세무1과로,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세무1과, 부동산 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활력을 전해주는 정책이죠. 대전시가 2022년 청소년 문화예술 관람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관내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사업비를 12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연전 시장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1인 2만 포인트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사업비 소요 상황에 따라 재희망자에 한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통합 운영 시스템 아트키움 운영, 금융기관 연계, 콜 상담 활용,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문화재단에서 아트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단체의 관람 참여 작품 공모와 청소년 관람 포인트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시가 매년 10개 기업을 선발하고 맞춤형 밀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사이언스 콤플렉스 타워동 20층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진숙 충남대 총장,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유니콘 육성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D-유니콘 육성 선포식은 지역 유망 벤처 창업 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전시의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전시는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22년부터 지역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한편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업력 10년 이내의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전 세계 900여 개의 유니콘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민간 자본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2024년까지 시민 휴식처로 조성합니다. 대전시가 동구 중동 인쇄거리에 원도심 경제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은 원도심의 지역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 도입 지원과 지역 자생력 증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플랫폼동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장동으로 조성됐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플랫폼동의 인쇄협업공장, 인쇄박물관,
인쇄기획사무실을 마련해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뷰티케어 운영지원실, 웹툰 운영사무실 등을 운영해 4차 도심형 산업의 창업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인쇄특화거리는 서울, 대구와 함께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3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약 750여 개의 인쇄소가 영업 중으로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명 산업지원 플랫폼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23일 AI 창업캠프 1호점에서 렉스소프트, B2N, 인디프로그 등 헬스케어와 데이터, 코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업 10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의 크나큰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인공지능형으로 지금 묶어져 있는 이런 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확장과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꼭 발전할 수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과 기술 정책 자문에 협력하고 광주에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신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홍보에 힘쓸 예정이며 광주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광주 행렬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3일 AI 창업캠프 1호점에서 렉스소프트, B2N, 인디프로그 등 헬스케어와 데이터, 코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업 10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의 크나큰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인공지능형으로 지금 묶어져 있는 이런 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확장과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꼭 발전할 수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과 기술 정책 자문에 협력하고 광주에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를 설립해 신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홍보에 힘쓸 예정이며 광주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민간 자본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2024년까지 시민휴식처로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에 민간 자본 1조 5천억 원을 들여 토지 보상과 공원시설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내 훼손지 등을 생태숲으로 복원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캠핑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현재 이용하시는 도시공원 대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시민 편익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었는데요.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9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사유지에 대해 보상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도시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창구 역할을 하는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재단법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 운영 중인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해왔습니다. 광주시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등 4개 전문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문가들의 분야별 컨설팅과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컨설팅 신청은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지역 혁신 선도 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의 선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지역 혁신 선도 기업 100은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력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사는 2020년 평균 매출액 259억 원, 고용 190명, 수출 비중 34.6%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8.76%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혁신 선도 기업 100사업을 통해 올해 중 8개 사 발굴을 목표로 이번 상반기 4개사를 우선 선정했고 하반기에 4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영진 시장이 대선 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전략적 대응을 지시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대선 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열어 16개 공약 사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이행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대응토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사업 초기 연도부터 조속한 국비 반영과 법 개정, 예타 면제 사항 등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세부 전략을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인수위 동향 파악과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인수위원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해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업무 보고에 대구 공약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전방위적으로 정부 부처를 설득할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선도 의료기관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해외 의료 관광객 3만 명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선도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구시 지정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 거점 구축 지원과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 설명의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의료 관광객 3만 명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로 위축된 대구 의료관광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대구 국제의료관광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 의료관광 관련 축제인 디메디페스타를 10월에 개최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대구 의료관광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최근 드론 활용을 통한 병해충 방제가 효과적으로 입증되면서 드론 활용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일 실시한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실습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일손 부족 해결과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매년 드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 교육뿐 아니라 드론 관련 보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 2020년에는 농작물 134헥타르, 2021년은 235헥타르를 드론 방제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2022년에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 체육회가 대한핸드볼협회와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 및 전국 교대 핸드볼 대회 개최 협약을 맺었습니다. 3월 14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1회 꿈나무 핸드볼 대회와 교대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횡성에서 열리게 되며 핸드볼 저변 확대 기여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횡성 실내체육관에서는 2021-2022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개최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도내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도가 화장품 수출 컨설팅과 클린 뷰티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화장품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국가별 사전 진단과 시험 평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클린뷰티 화장품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3억 원을 투입해 화장품 개발 전문가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도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화장품 임상 연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가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옥천읍 912일원에 35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도는 분양가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고 총 28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분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유발 2,300억 원, 신규 고용 창출 1,5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옥천군 인구 5만 명 복원에도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노잼 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주의 미래 주요 산업인 인공지능 기반 체험시설 등을 갖춰 아동 친화 도시의 대표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81년 어린이회관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채 개장해 광주 어린이대공원으로 불렸던 광주 중해공원입니다. 지난 1992년 비엔날레를 앞두고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회관이 철거된 뒤 각종 놀이시설도 노후화되면서 광주에 유일했던 어린이 전용 공간도 잊혀지게 됐습니다. 현재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어린이 전용 공간이 없는 지자체는 광주와 울산뿐입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가 생기는 등 꾸준히 어린이 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주광역시가 AI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부지에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구비한 복합 문화시설로 꾸밀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체험시설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해 상상놀이터에 걸맞게 창의적인 체험 위주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경험과 기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어린이 정책을 출산에서 이제는 아동의 삶의 질로 옮기려는 그런 어떤 전환점, 또 시작점에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현재는 중해공원 등 4-5곳의 후보지를 놓고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5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 초쯤에 발표할 계획이고요. 12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11.1%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인 광주광역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어린이 전용 공간이 만들어질지 기대됩니다.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이어 전남 첫 문화도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개항장으로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현대 문화, 대중가요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제2의 개항을 꿈꾸고 있습니다. 1897년 일제시대 개항장으로 3대양 6대 도시의 명성을 떨쳤던 목포.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 영사관 등 암울했던 역사의 발자취를 간직한 목포는 근대 문화의 산실로 불립니다. 근대 건축물과 일본식 가옥 등이 자리 잡은 원도심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우진과 차범석, 최초의 여성 장편 소설가 박화성 등을 배출하며 근대 문학의 산파 역할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정말 기대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예양목포를 키워나가는데 우리 예술인도 많은 힘과 또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목포가 전남에서는 최초의 법정 문화도시로 선포됐습니다.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곧바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하반기에는 이난영과 남진 등 국민 가수를 배출한 대중가요를 콘텐츠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첫 전국 단위 경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 관광 거점도시 지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관광 콘텐츠에 문화 자원을 융합해 서남권의 대표 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우리 목포가 대한민국에서 애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썼듯이 이런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목포만의 특성을 살린 하나씩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목포의 문화도시의 진면목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제2의 개항을 통해 서남권의 대표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안 오룡 2지구와 나주 혁신도시 등 전남 신도심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교가 대대적으로 설립됩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 승인을 얻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초 무안 남학과 오룡지구의 중학교 3곳에서 다른 시군의 고교로 진학한 학생은 150명.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으로 관내 진학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도심 조성으로 학생 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택지지구에 대규모 학교 신설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무안 오룡 2지구에 5개 학교, 순천 선월지구 4곳, 광양 황금지구에 2개 학교가 신설됩니다. 또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서는 나주 혁신도시에 3곳이 설립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중기 신설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오는 10월 교육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 설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 오룡 2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은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은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수 율촌 산단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폐유가 일주일 넘게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버린 폐유가 우수관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관리 책임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광양만으로 이어지는 율촌 산단의 한 하천. 오일 펜스와 흡착포가 가득합니다. 수문 앞에서 기름띠가 보이고 검정색 그 폐유들이 밖으로 흘러나온 걸 목격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나갈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와 해경 확인 결과 배출구로부터 850m 떨어진 빗물바지에 누군가가 폐유를 몰래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25리터가량의 기름을 회수했지만 관 내부에 남은 폐유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공공수욕으로 잔여 성분의 기름이 유출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천 방제는 여수시, 우수관 내 방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입니다. 무엇보다 폐유가 쏟아진 우수관 내부의 작업이 시급하지만 광양경자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신고 직후 하천 방제나 관 내부에 폐유를 퍼낸 것도 모두 여수시. 유출 신고 4일이 지난 17일에서야 광양경자청은 관 내부 일부에 흡착포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8일 비 소식이 예보됐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 내부 세척 작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얘기했더니 막 매덕을 요구하니까 저걸로 이렇게 뭐 예산 세워진 것도 아니고 중설해버리면 책임을 처리 비용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조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폐유를 불법 투기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지만 산단 주요 도로에 CCTV 등이 없다 보니 수사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본격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은 없지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김명식 씨. 요즘 난방비 걱정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춥다 해도 기름값이 조금 낮으니까 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온도도 올리지만은 올 같은 경우는 그런 배짱 없죠. 러시아 전쟁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불을 당겼고 국내 기름값과 면세유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면세유 휘발유 가격은 1,187원으로 전쟁 전보다 26% 올랐고 경유와 등유는 각각 30%와 22% 인상됐습니다. 1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연료비가 뛰면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남도는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어가의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의 50%인 183억 원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면세유 가격,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남도 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출마를 위해서인데요. 전체 전라남도 의원의 30% 정도가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도전할 전망이어서 의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임기 2달여를 앞두고 전라남도 의회 의원 9명의 사직서가 잇따라 의결됐습니다. 화순의 구복규, 문행주 의원, 영암의 우승희, 이보람이 의원이 사퇴하면서 두 곳은 지역구 의원이 사라졌습니다. 광양의 이용재, 곡성 이상철, 장성 유성수, 고흥 박진권, 장흥 곽태수 의원도 사직 처리돼 도의회를 떠났습니다. 이에 앞서 열흘 전 순천시장에 출마한 적인 오하근 의원이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한종 의장도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달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이 물러나면 전라남도 의회 수장은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기까지 공석이거나 한 달여짜리 의장을 뽑아야 합니다. 의원들의 줄사퇴로 남은 기간 임시회 운영 차질 등 의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의결 종족수에 혹시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다음 임기로 넘기게 될 것이고요. 전남 지역 각 시군 기초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이 무더기 사퇴하면서 광역의원으로 체급을 올리거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사퇴 또는 사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출마의 뜻을 밝히는 지방의원이 적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치매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5분 만에 치매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4.4%로 전국 1위입니다. 광주에서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검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까지는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은 뒤 병원에서 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 2주 정도 소요되고요. 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빨리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검사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검사를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해요. 좀 빨리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지스트 연구팀이 이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을 찾아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 전에 후각이 먼저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착안해 후각 능력을 정량화한 치매 진단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뇌의 여기 앞부분에서 변하는 그런 뇌 혈류 신호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이제 뇌 혈류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치매 중증도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광주 전남. 새로운 진단법이 치매를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선을 마친 각 당이 본격적인 6일 지방선거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선거 출마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몰리면서 민주당 공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첫 회의에서 여성 청년 공천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당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시도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지역구에 많게는 10명이 넘는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뛰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는 컷오프 방식과 경선 룰이 최대 관심입니다. 민주당 경선 방식은 국민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 당원 투표 각 50%, 당원 투표 100%, 시민 배심원단 경선 등 4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가 선택될 예정입니다. 또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서 여성 청년 선거구 지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공관위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독단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 사실이죠.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호남에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후보군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동해안 산불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매달 시청 직원들의 급여에서 1만 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모아 적립한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자투리 기금은 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다양한 나눔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1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내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1년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되고 위반할 경우는 직권말소와 함께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입제도 개편으로 고민이 많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23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의 대입 전략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EBS 입시 대표 강사이며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저자인 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변화하는 대입 성공을 위한 합격 전략과 함께 최신 입시 정보도 전달했습니다. 이날 입시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님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남양주 일패동 물품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와 생활용품 등이 소실됐습니다. 3월 23일 오전 8시경 남양주시 일패동 물품 보관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착대 도착 시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가 우려돼 신속히 수관 전개 후 방수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착대도 도착해 진압 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51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8대가 투입됐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평택제천 부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평택제천 상행선 방향에서 2.5톤 트럭과 승용차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에서 평택 가는 방향 47km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났고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사고로 누설된 오일류 등의 마찰에 의해 착화돼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한 교통사고 화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진압을 위해 총 18명이 동원됐으며 장비 10대가 투입됐습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가구 공장 창고 건물 안쪽에서 불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장 도착 시 건물 8개 동으로 연소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동원된 인원은 총 75명이며 장비 31대가 투입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 약 5시간 소요됐습니다. 대장암은 국내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합니다. 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조치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공된 붉은 고기 대신 해산물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배변을 도울 수 있도록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먹으면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균형 잡힌 건강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